자체가 지금 이제 뭐 한류 수출로 인해서도 많이 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향으로 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한국이 전기도 수출할 거고 문화도 수출할 거고 네. 거기에는 K-팝도 있지만 K-뷰티가 있을 것이다. 네. 이번에 실적 반등으로 굉장한 논란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서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한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사실 갱신을 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화장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류 때문에 더 심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화장품 수출도 많이 하고요. 또 그 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뭐 향수, 퍼퓸,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바디워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계속 수출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중국에 옛날에 많이 샀다고 그러면 지금 유럽 쪽으로 많이 번지잖아요. 그 색조 쪽도 우리나라가 색조를 잘 맞춰요. 그래서 흑인들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색조 한정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섀도우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 화장이 이쁘다는 지금 평판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 라인도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진생이죠, 진생. 인삼, 뭐 아니면 한방 화장품. 그래서 뭐 LG 오휘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헤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품격으로 해서 고가 라인으로 명품 라인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 사실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네. LG생활건강에서 2분기 북미 매출이 중국의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역시 서구권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대폭으로 늘어났는데 네.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간에 껴있어서 많이 잘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도 좋은데 가격도 못 받고 수출도 못 했던 거죠. 중국, 일본에 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밀렸다가 지금 중국이 저가 논란과 품질 논란으로 인해서 추락을 했고 제조업이 많이 무너지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이 후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또 인지도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란전 때문에 홍보도 또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요. 캐대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기존에 사실 중국 면세점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뽑아놨던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북미나 유럽 쪽으로 갔다는 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반짝하는 효과인가요? 아니요, 장기적이죠, 굉장히. 왜냐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화장품 유럽이었잖아요, 원래. 샤넬, 그죠? 그리고 맞습니다. 뭐 랑콤 다 유럽 제품이었는데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중독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발라도 질리지 않는 뭐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지화라겠잖아요. 현지화랑 정서적인 부분이 맞물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론화 그리고 약간의 한국 특유의 그런 약간 향 자체가 약간 은은하면서 잔향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먹혔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긴 했는데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기존의 서구권에서는 네. 프랑스나 미국의 명품 화장품을 선호를 했다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판도 건가요? 바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동안 사실 화장품 시장을 주도했던 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이었잖아요. 네. 바뀌어서 인디 브랜드, 뭐 조선의 미녀 혹은 메디큐브 같은 이 중소형 기업들이 좀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큰 시장이 나가게 되면은 중소형 브랜드도 나갔다가 어느 정도 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미샤가 만약에 풀린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사실 이 매출에 힘입어 발전이 되는 건 뷰티 기기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홈뷰티 디바이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르는 게 아니고 피부를 관리하는 이쪽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가 좋다는 인식이 많은 거예요. 성형하고 의학기술 발달이 우리의 원탑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이오 쪽도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많이 했던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재료만 만들어주면 다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먹히는 거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 자체가 피부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되나 화장법 자체가 유행을 하고 있죠 지금 한국 사람 거. 그래서 그게 지금 퍼지면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문화가 같이 수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식품이 유행을 해서 그죠 습성을 바꿔놓으면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바뀌겠죠. 좋습니다. 문화를 정복하면 전 세계 지배가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늘상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네. 굉장히 사실 이번에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초고가 라인의 시장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일본과 이 유럽의 명품 시장,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에는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농축 차이예요 그게. 농축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화장품은요 한 번 쓰면요 썼을 때 그 피부 효과를요 다른 화장품을 쓰면 따라가지 못해요 사실은. 초고농축 아니면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독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수 되게 독하죠. 그쵸? 그 완전 원액 수준이고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만드는 후장은 잔액이잖아 잔향. 근데 그런 것이 점점 잔잔하게 흘러가긴 하지만 초고가 라인은 굉장히 고농축이어야지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고가 라인, 흔히 말하는 명품 라인이 한국 시장의 명품이 3배에서 통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초고 농축 그거가 적응화될 그 시점 어느 정도는 마케팅이 조금 먹혔을 때죠. 그때는 아마 전략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농축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 5위, 5위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뭐 농축돼가지고 파는 게 1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가격으로. 근데 그런 거 같은 게 고농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무래도 그 외국 그 유럽 그런 브랜드 화장품하고 거의 그 맞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분 자체 고농축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선생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사실 한국인들은 사실 향이 세거나 네. 너무 농축이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 먹히죠. 그래서 일부만 샀었잖아요. 왜? 브랜드 보고 샀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저렴한 화장품 써도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유럽이나 그 북미나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나 아니면 약간 좀 서양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고농축 앰플 아니면 피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 우리나라 생산해서 추출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려면은 그 고농축에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버릇이 돼 있거나 아니 습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의 그걸 발라야지만 그게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센 거, 매운 거 먹던 사람이 안 매운 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는 먹죠. 거예요. 그렇죠. 습관인 거죠. 결국은 이거는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못 맞춘 거죠, 사실은. 포커스를 맞춰 수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색조 라인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맞췄는데 고농축 라인은 못 맞춘 거죠. 좀 더 세게 가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시했다가 너무 튀어서 못 팔리면 갖다 팔면 팔립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팁을 주셨고 네. 선생님 그럼 사실 이번에 수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이 K뷰티 관련돼 있는 또 주가는 우리가 청주만상에 찍어놨으니까 네, 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가가 아마 그래도 계속 가겠죠. 왜냐면 화장품 자체가 지금 이제 뭐 한류 수출로 인해서도 많이 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향을 갈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K뷰티 이슈를 가지고 이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